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의료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원래 총 3편으로 제작할 예정이었지만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이번 영상의 나머지를 모두 담아왔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13조, 14조를 한 번에 보시면 먼저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시설의 파괴, 점거, 그리고 폭행과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외 재료는 압류할 수도 없고 이런 기구, 약품, 시설 재료를 우선 공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등의 교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직접 진찰을 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교부가 가능하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료 중이던 환자가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다시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단서 등의 교부 대상은 우선적으로 환자입니다.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계 존속이나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교부를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모두가 없는 경우에 형제 자매에게 교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안서만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생이나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직접 조산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만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득이한 경우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가 교부를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직계 존속과 비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직계 존속은 자신의 혈연관계 윗사람, 즉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여기에 속하겠고요. 직계 비속은 자신의 혈연관계의 아랫사람, 즉 딸이나 아들, 손주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제18조입니다. 처방전의 경우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방전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나 한약사가 문의한 경우에는 즉시 응답하여야 하고요. 응급환자 진료나 수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태아성 간별행위 등의 금지에서 낙태 등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태아성 감별을 목적으로 진찰이나 검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임신 32주 이전에 진찰이나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다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제22조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상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두고 증상, 진단, 치료와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정 전에 원본을 포함하여 수정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번엔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인데요. 진료기록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존해야 합니다. 처방전은 2년간 보존을 해야 되고요.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은 따로 구분해서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환자 명부, 간호기록부, 조상기록부, 검사 내용이나 검사 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는 5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 변사체 신고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사부터 살펴보시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한방병원, 요양병원, 한의원 이렇게 3가지만 가능하고요.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으로 2가지, 조산사는 조산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신고.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그리고 조산원 개설 시에는 반드시 지도의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4조에서는 가정전문 간호사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정전문 간호사는 간호,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상담,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건강관리 의뢰, 이렇게 7가지를 수행하는데요. 관련해서 가정간호 중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하며 처방의 유효기간은 90일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최소 2명 이상의 가정 전문 간호사를 두어야 하고요. 가정 간호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제40조는 폐업과 휴업 그리고 진료기록부 이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폐업이나 1개월 이상 휴업 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넘겨야 하고 만약 직접 보관하고자 한다면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30조를 보시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여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폐업합니다. 휴업해요. 이렇게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58조의 3에서는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인증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지만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결과나 인증 등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설 허가 및 취소와 관련하여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다 걸려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해야만 합니다. 제65조는 면허 취소와 재교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재교부 불가 기간과 면허 취소 사유를 표에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년간 특정 지역이나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면허 조건으로 걸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2년 동안 재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사용품과 같이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여서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1편에서 언급했던 형법 6조항이나 기타 의료법 관련 법령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3년 동안은 재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인데요.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내용이라 읽으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 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하는 경우, 거짓 광고나 과대 광고 행위,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의 지나친 진료 행위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약국 개설자나 약국 종사자와 담합하는 행위가 있겠습니다. 제66조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을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요. 다음 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먼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 등을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를 위반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이렇게 6가지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전문간호사를 구분한 것을 보시면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이렇게 1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한다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제4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4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하고 교육 전에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분야 기관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서의 실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료법을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쉬워 보이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요약을 하고 틈틈이 영상을 만들다 보니 1편과 텀이 일주일 정도 생겨버렸습니다.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더 빨리 올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의료법 2편과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국시 공부 관련 책들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